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아니, 저도 가끔 헷갈려요. 괜찮아요. 김영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불러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미래통합당이죠. 그러면 이제 색깔도 이제 그 해피핑크? 근데 아직까지 저 핑크. 뭐 옷은 갖고 계셨어요? 아니, 아직 핑크로 바꾸진 못했고요. 예. 사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주진 않아요. 당은 뭐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가끔 돈은 내라고는 하지만 뭐 네.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핑크를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냥 빨간색으로 입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 그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전 의원님도 토론도 좀 핑크핑크하게 해주세요. 네. 핑크색과 센 건 어울리질 않습니다. 네, 두 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을 믿고 검사, 진단, 치료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황교안 대표도 이 관련해서 기자회견 열었고 네.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전 의원부터. 어제 오늘 합쳐서 확진자가 50여 명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민들께서 외출을 조금씩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가족 간의 외식도 조금 늘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점심 무렵부터 확진자의 급증 뉴스가 오면서 오늘은 최다예요. 그러니까 네. 어제 한 20여 명 늘었고 오늘 3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30명도 오전까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오후까지 합산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고 심각하죠. 사실은 제가 아침에 시장을 좀 다녀왔거든요. 예. 아참 제가 제안할 게 하나 있어요. 예. 개인 손수건 갖고 다니기 운동. 제가 오늘 시장 가서 손수건을 몇 장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새 손을 자주 씻잖아요. 근데 소위 그 종이 수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예. 소규모 음식점 가보면 그냥 이렇게 타월 걸어놓고 그거를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자기 개인 손수건 좋습니다. 갖고 다니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 가서 손수건도 좀 사고 뭐 이랬는데 정말 사람이 안 다녀요. 예. 아침에 보니까 차량 통행량도 줄었더라고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극복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전염병이잖아요. 예. 국민들도 조심해야 되고 정부로서도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엔 집권 세력은 민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에요. 뭐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빨리 구상해 내야 됩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저 말에 동의하고요. 집권 세력이 무한 책임이죠. 예.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사실 야당도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정파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째는 50여 명이 이틀 사이에 나왔잖아요. 네. 그중에 거의 대다수가 47명 정도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 집단에서 나온 거예요. 예. 신천지 교회. 그리고 그 신천지 교회의 31번 그 확진자의 경우는
4단계까지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 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신천지 교회에서만 이렇게 막 확진자가 많이 나왔냐? 오늘 일부 증언이 나왔는데요. 예배를 보잖아요. 예. 근데 예배 중에 이제 신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나왔는데 전도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마스크를 하냐?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예배해도 되는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로에서도 확진자가 6명 나왔는데 다 고령이세요. 네. 그런데 지금 종로가 광화문과 밀접해 있으니 거기 보수 집회, 진보 집회가 계속 열리는 거죠. 대규모 군중 운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 집회부터 사실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 명령을 어길 땐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대규모 집회는 진보든 보수든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중국 유학생 7만 명. 네. 이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대학들은 지금 그 개학 기간을 연장해서 3월 중순 이후로 연장해 놨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태라면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대구 경북하고 종로 등은 지역사회 감염 의심이 크잖아요. 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민관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가동돼서 병원 각 지역의 병원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 광화문 집회 현장을 좀 보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하셨던데 예. 보건상의 이유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면 오히려 그 조치 자체가 정파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아니, 진보단체도 토요일 날 집회를 한대요. 촛불 집회를. 둘 다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촛불 집회요? 왜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예정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진보든 보수든 네. 저는 지금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곤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임시국회 열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유성엽 의원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추경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유분을 줘야 돼요. 나라 살림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여유분을 둬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513조 2천억 원이잖아요. 네네.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근데 이미 세수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꺾였거든요. 예. 세수가 지금 펑크나기 시작했는데 여기다가 대규모 추경을 더한다? 아니 그러니까 좀 나라 살림을 좀 아껴서 이렇게 꾸며 놓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경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산안을 많이 잡아놓고는 이거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이것도 펑크나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또 추경을 한다? 이게 확대 재정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하루 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나라 살림 운영을 하니 글쎄 저는 여기서 또 이것도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핑크하지 않아요, 의원님. 왜냐하면 세수 펑크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줄었고 일부에서는 늘어서 아직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때 그때 15조 7천억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15조 정도 추경했거든요. 메르스 때. 그때는 전체 예산 규모가 지금보다 100조 이상 적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메르스 때는 그렇게 했다. 네. 그런데 이거 유성엽 의원이 추경을 주장했는데 이미 정부에서 예비비 지출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출을 해보고 안 되면 추경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필요하면 저는 그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추경하길 바란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그런 이제 걱정을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는 그 외에 관련 법안이 몇 개 통과돼야 될 게 있으니 2월 국회에서 그 법안은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좀 해보겠는데요. 예. 지금 추경이나 뭐 이런 게
직접적인 대응 예산보다도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추경 편성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건물주나 집주인들한테 세 깎아주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정부가 받는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 되지. 그건 너무 근본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과 권영진 시장이 통화하셔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국민들이 진짜 보고 싶은 모습 같아요. 청취자 3532님께서 손수건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6135님은 두 분 토론 오늘 같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문제는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0487님께서 김영남 의원님 남자는 핑크죠. 용기를 내세요. 라고 보내주셨고 또 한 분께서는 지금 병이 의심스러울 때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1339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9100님께서 주셨는데 1339 맞습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거나 해당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용남 전 의원과 각설을 하고 함께하고 두 있는데요. 번까지는 봐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김태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갑에 출마를 했는데 조국 백서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자 조국 수호 총선은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게 정말 헌법 정신이라든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수호가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절대 틀리지 않다. 그런 오만한 자세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당의 공천 상황을 두 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현 의원과 김남국 후보자 간의 경선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예, 아직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분란 아니면 논란 아니면 언론 쪽에서 다양한 뭐 시각을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조국 국면에서 조국의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출마 자격이 없나요? 거꾸로 반대의 극단적인 입장에서 검찰 출신들은 다 나오지 마라. 검찰 출신이 나오면 이거는 악의적 프레임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나오지 말아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경선 자격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이 들이민 것은 이건 경선의 개인 자격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이 앞에 얘기한 그 발언 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 그 내용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변호사가 그러면 입시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약간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었던 것을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없어요. 그걸 네네. 옹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과한 수사를 비판한 것이죠. 예.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저는 이럴 때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지역위원장이잖아요. 네. 바로 전 지역위원장이죠. 권리당원 명부 다 갖고 계시죠. 시도의원 자신이 공천했죠. 지역인지도 거의 90% 되는 골리앗이 청년 정치인이 도전 한번 해보겠다 경선하자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자세는 선배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냥 이럴 때는 겨뤄보자. 네. 그러면 겨뤄서 내가 이기겠다. 이 정도 하고 통 크게 해주시면 될 걸 이걸 가지고 이상한 프레임 오직 나만 살겠다는 프레임 걸은 거는 잘못된 태도죠. 네. 민주당의 이러한 공천 상황을
미래통합당의 김영남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으시죠? 그러니까 4년 전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소위 진박 공천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아, 그때 그 민주당 쪽 분들이 이렇게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미래통합당이 무슨 관여한 바도 없고 그냥 민주당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래통합당 당원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입장에서는 참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 보다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들어와야 네. 우리나라 정치가 좀 나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아바타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네. 그냥 대중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초동에서 벌어졌던 조국 수호 집회. 그게 참가한 분들은 어떤 명분이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집회였어요. 근데 김남국 변호사는 그 집회에 주동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사회도 받고 뭐 매번 참석도 했고 뭐 본인 스스로도 그걸 자랑스럽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조국 프레임은 누가 씌운 게 아니에요. 김남국 변호사가 등장하는 순간에 조국 아바타가 민주당 그 경선에 참여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상황을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은 만들어냈잖아요. 금태섭 의원이 단독 공천 신청하고 공천 신청이 마감됐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추가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낸 것이죠. 뭐 경선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당 외에 응원군으로 크게 기대하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지금 장관. 예.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러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등장했어요. 등판했어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김남국 변호사를 통해서. 네, 우선 금태섭 의원이 너무 예쁘시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잠시만요. 우선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를 좀 듣고 와서 두 분께 공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더 말씀해 주시고 또 미래통합당의 공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 교통정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 각설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금태섭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간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최민희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금태섭 의원 지역구만 공모한 게 아니고 추가 공모는 현역 의원 지역이 단수 지원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골리앗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현역 의원 지역 거의 전체에 대해서 추가 공모를 요청했죠. 근데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는 어제 6시에 추가 공모를 마감했거든요. 네. 근데 김남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강선우 전 부대변인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촛불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참석하면 조국 아바타면 저 조국 아바타예요? 너무하세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저는 검찰개혁 집회를 그 조국 수호 집회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외친 것은 검찰개혁이었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검찰개혁이 1단계 시작됐다. 이 정도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남국 변호사는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청년은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조국 백서 저자라는 이유로 조국 아바타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이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김남국 변호사는 그냥 청년 변호인이고 검찰개혁을
지향하며 주장하고 그리고 조국 교수가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남 의원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어떤 인물이 인식되는 계기는 참 드물거든요. 네. 근데 김남국 변호사가 뭐 다른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대중에게 기억될 만한 다른 활동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대중이 인식하는 것은 김남국 변호사는 누가 뭐래도 조국 수호 집회의 그 화면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발언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사실 대중이 무언 시간이 이렇게 남아 돌아서 김남국 변호사라는 몇만 명 중에 한 명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해 주겠어요. 의원님 유명한 패널이에요. 그래서 대선 때도 실검 1위를 여러 번 장식해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대중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네. 뭐 그냥 한마디로 조국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 아바타라는 말은 미래통합당에서 씌운 것도 주시고요. 아니고 본인이 나오면서 처음엔 또 그걸 허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허구적이에요? 아니요. 조국 팩트에 수호 근거한 프레임이 거지. 허구죠. 제가 두 분 보기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입당식 때 최 의원님이 옆에 계시더니 출마를 유도하신 거 아니에요? 입당식 때 저 입당식 참여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사진을 본 것 같은데 김남국 변호사 옆에 끝나고 만난 거예요. 끝나고. 그러니까 입당식을 참여했다고 자꾸 그 왜곡 기사를 만들어. 아니 근데 뭐 사진만 보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왜곡이에요. 예, 왜곡이랍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자유한국당 공천 상황으로 좀 더 아닙니다. 아싸. 미래통합당 공천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실수하면 좀 왜 이러죠? 이러면 안 이제 되는데. 한 대 때리세요. 예. 저 혼나야 되겠습니다. 아유. 이현주 의원과 김무성 의원 사이에 공천 둘러싼 잡음 있었다고 하죠. 이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불출마를 하신 분께서 왈가왈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지역 민심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역 민심을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도 아니면서 아직도 막후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구태의연한 행태입니다. 본인의 공천을 두고 부산에 뭐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리 내놔라? 자기 지역구 놔두고 부산 전체를 돌아다니기 위해서 영도구 내놔라? 영도 구민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농도구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잘 정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이게 겸손하고 좀 착실하게 접근을 해야죠. 그죠? 근데 부산 전체를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영도구 내놔라? 저는 그런 게 오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애정을 가지고 지적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현주 의원 발언 또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부산 중구 영도 지역의 전략 공천자로 이현주 의원이 거론되자 김무성 의원이 이 통합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경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은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먼저 김영남 의원님 어떤 상황인 거예요? 김무성 의원의 언급이 막후 정치는 아니죠. 막후는 그야말로 막후에서 해야 막후 정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의원이 김영호 공천위원장에게 뭐 만나든지 전화를 해서 그 문제 있으니까 제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했다면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후 정치는 좀 안 맞는 말 같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이 힘을 모아서 단일 대우를 만들자. 그게 미래통합당의 그 통합 이유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경기도 광명시에서 재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겠다.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로 옮길 때는 대중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잘 납득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부산에 출마하면 부산에서 미래통합당에 막 바람이 일어난다?
그건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말씀 같고 네. 바람은 이미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가도 거기는 뭐 일종의 이미 양지인 것은 틀림없어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제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산에 출마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뭐 그 유사한 예는 많이 있었죠. 이정현 의원이 순천 곡성에서 당선되는 일 뭐 이런 명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데 아니면 그야말로 상징성이 있는 종로에 내가 한번 출마하고 싶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얼마든지 가져볼 수 있는 꿈이죠. 네. 부산 출마? 그리고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잘 납득이 안 돼요.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참 이현주 의원은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예뻐하나 봐요. 의아합니다. 오랜만에 민주당을 주로 비난하는 진중권 씨가 한마디 했더군요. 민머리 철새라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 1인 정당인데 뒤가 전진당으로. 예, 예. 이렇게 해서 민주통합당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사실 대표급이 좀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뭘 믿고 저러는지 진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통합당이 통합되고 왜 이 이현주 의원이 오만해지는지 참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보통의 시각에서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데 네. 저렇게 오만해져서 나 전략공천 해 줄 것이라고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은 진짜 참 저런 말 하면 오히려 잘리거든요. 보통은. 예. 그런데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두둔하는 발언을 하시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제 통합되고 나면 시너지가 있는데 시너지가 크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그런데 심재철 대표는 일당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거 정말 진짜 오만하게 비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네. 지금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이 이게 뒤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이현주 의원 들어와서 우리 통합에 뭐 좀 해주세요. 그럼 전략공천 해줄게요.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뒷거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천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또 새로운 보수당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통합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많아요. 사실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예. 특히 이혜훈 의원이 뭐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가 공개돼서 또 예. 파문이 일었는데 과거부터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소위 강남벨트라고 하는 데는 미래통합당의 전신 때부터 재선까지만 공천을 주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후보가 뛰어나서 당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양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불문율이었어요. 그래서 재선까지만. 그래서 재선이면 8년이잖아요. 네. 8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거기서 더 정치적으로 본인 능력으로 성장해서 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보다 뭐 소위 험지라고 하는 것에 출마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든지 네. 8년은 시간을 주지만 그 이상은 못 준다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이혜훈 의원은 벌써 서초갑에서 3선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12년을 보낸 것이죠. 근데 이제 통합하면서 만약에 서초갑에서 또 출마한다 그러면 마무리해 4선을 서초갑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유승민 의원이 김영호 위원장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예. 공천의 기준은 저는 새보수당 의원들이 어떤 공천을 받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초동은 엄청 자유한국당의 꿀지거든요. 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새보수당이 얼마나 공천받느냐가 통합이 얼마나 또 잘 됐는지 통합성을 재는 바로미터일 것 같긴 해요. 이 공천 관련한 것은
3월 중순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거나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예,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용남 전 의원과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